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HLB가 오늘 15.7%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4만원도 하회하면서 4만원 이하에서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항서제약 측에서 FDA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를 했죠. CRL을 어떤 내용으로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캔들을 놓고 보시면 오늘 원래 이렇게 좀 빨간 장대양봉이 만들어져야 정상인데 이게 대체거래소 때문에 지금 캔들 모양이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아침에 본장 개장 전 9시 전부터 시세를 봤는데 9시 전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이게 지금 상한가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가가 64,400원을 찍고 상한가를 찍고 쭉쭉 내려 빠졌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15.7% 상승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대체거래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작년 5월 달에 1차 CRL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고 무엇을 보완해라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한가도 두 방이나 나타났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좀 낫네 하면서 등등등 올라왔던 거예요. 1차 CRL을 받았던 당시에도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네, 이렇게 좀 마이너한 이슈다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도의 시세를 끌어올렸던 건데 지금은 사실 그거보다 더 소프트하고 더 마이너한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마이너하다라는 의미가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항서제약도 FDA CRL 수령 공지문을 공개했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등등등 해서 나오는데요. 1차 CRL 공지문 때와는 달라진 점이 좀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간이 또 소요되고 시간이 또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하는데 니들이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이게 빨리 되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문이 이렇게 왔는데 중국어라 이거는 읽어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항서제약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CRL 수령에 대한 공고에서 FDA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구체적 사유를 파악한 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은 1차 CRL 공지문에 따르면 FDA는 항서제약의 생산시설 검사 결함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CRL 공지문에서는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 회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만 통보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번 지적사항은 중대했으나 이번에는 그냥 서류 정도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큰 틀에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FDA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니네 보완해 해가지고 CRL을 받아. 근데 이 CRL을 받으면 보완할 게 있어 정도만 통보를 받는 거지 바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는 내용이 전달되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RL을 일단 받고 그 뒤에 공문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내용이 돌아오고 미팅도 하죠. 미팅을 또 FDA랑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재신청을 넣고요. 재신청을 넣고 나서 한 달 내로 클래스 1으로 가느냐 클래스 2로 가느냐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이제 일정 시간이 소요된 뒤에 다시 한번 결과 발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HLB 측에서도 이번에는 클래스 1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HLB 공식 블로그에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공지사항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CRL 통보 사유와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라는 글도 이렇게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CRL을 받았다라는 거고, 캄렐리주마비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항서제약 측의 CRL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CMC 지적사항이 완전히 보완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병용 임상이기 때문에 두 약물에 대한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승인이 날 수 있고, 캄렐리주맙에 대한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리보세라닙에 대한 승인도 자동적으로 보류가 되는 거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공지를 보시면 주요 질의응답이 있는데 내용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기사로 보여드렸던 요 내용이 다 요약이 된 거고요. 요거까지만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FDA로부터 CRL을 수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예측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은 경미한 지적사항 3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지적사항 3가지가 이거예요. 의약품에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무균 공정 검증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제품에 대한 적절한 유관 검사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전자장비의 적절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정기적 검사나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 모두 다 어떤 내용입니까? 공정 관련된 거고요. 좋은 약품인 건 알겠지만 그 좋은 약품이 최종 검수 과정과 검수 단계에서 확실하게 확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장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하고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재심사를 넣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좀 안 돼, 이거 조금만 더 해봐,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했다니까 해서 뭔가에 뭐 사진을 찍어 보내든 서류로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보완했다라고 제출을 하게 되면 이번에 받은 2차 CRL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상황이 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에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조금 빠르게 이렇게 튕겨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튕겨 올라갈 수 있는데 7만원 이상을 돌파해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간이 너무 많이 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5월달까지 1차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CRL 나오고 클래스 1이면 7월달이고, 어쨌든 지금부터 또 100일 이상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사실 승인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전에 매도를 좀 했고, 그리고 CRL 받은 그날 있죠, 당일에 하한가가 잠깐 풀렸었잖아요. 이때 저는 또 추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매 일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냥 어느 가격에서 사고 팔고 이런 대응을 했는지 그냥 제 개인적인 매매 일지를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매수를 했죠. 그리고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했고요. 중간에 매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날 비중을 대폭 줄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간보기를 하고, 이땐 소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한가 맞은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어쨌든 평단이 4만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었던 때가 이때랑 이때거든요. 개인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변수는 그냥 변수대로 대응을 하고, 리스크가 발생했으면 그 발생한 리스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저 샀습니다, 팔았습니다, 뭐 매번 다 얘기를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또 투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막말로 그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가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방향이 안 나오면은 저는 그냥 제 돈만 손해보면 되는데 굳이 전문가로서의 명성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사고 파는 걸 일일이 다 매번 다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다라는 거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난 5월 달에도 작성을 해드렸던 HLB 투자 전략서, 이거를 한 번 더 작성할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2차 CRL 기준으로의 투자 전략서 좀 전에 완성이 다 됐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실제로 발송을 다 해드릴 거고요. 오늘이 매우 중요한 시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늦진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고점에 물린 분들 어떻게 하셔라라고 제가 추가 매수도 즉시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 드렸고요. 장기 투자자이신 분들도 적극적인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단타 치실 분들도 매매 기술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라, 매매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때 당시에 큰 수익을 냈었죠. 5만원 이하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같은 폼으로 2차 CRL을 받은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서, 매매 전략서를 좀 전에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좀 열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HLB 한 종목 가지고만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HLB는 그 정말 수많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여전히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한 군데에만 생각이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매매 전략서를 통해서 뭐 단기적으로 빨리 탈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단타를 치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HLB를 이제 단기간 내에 익절하고 나와버리면 그 발생한 현금을 가지고서 또 새로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게 가지고서 투자를 임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만 누르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시면 이 투자 전략서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